가스라이팅 사회를 벗어나자. 제1편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심리 조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기억, 감정, 판단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외부의 판단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곧 생각하지 않는 인간, 의심하지 않는 인간,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지나며 개인의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었고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소속감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SNS에서의 작은 비난에도 큰 상처를 입고 직장에서의 사소한 평가에도 자아가 흔들리는 현실. 이 틈을 타 가해자들은 통제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상대의 심리를 장악하려 합니다. 직장 내 가스라이팅은 특히 문제입니다. 팀장의 말 한마디, 평가 한 줄, 회의에서의 태도 하나가 개인의 커리어와 자존감을 좌우합니다. 이건 네가 문제야. 너는 항상 그래. 그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라는 말들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검열하고 위축된 행동만 하게 되죠. 이는 창의성의 상실, 조직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손해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환자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예민해서 그렇다며 무시하거나 환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 역시 권위에 기대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에서는 환자의 말 자체를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치료가 아니라 통제가 되어버리는 상황도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감정을 억누르고 비난 위주의 피드백을 주는 경우 학생은 점차 감정 표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대화는 학생의 사고 능력을 저해하고 결국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녀의 선택을 부정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와 같은 말은 자녀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해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혼란, 불안, 자존감 상실, 대인 기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믿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내 감정과 기억, 판단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말고 내 경험을 신뢰하세요. 둘째,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동료, 전문가와의 대화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사회적 교육과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정서적 폭력과 가스라이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필수화하고 법률적으로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도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해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정직함과 존중, 공감이 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조작은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 건강한 갈등과 소통이 존재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심리 조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기억, 감정, 판단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외부의 판단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곧 생각하지 않는 인간, 의심하지 않는 인간,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지나며 개인의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었고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소속감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SNS에서의 작은 비난에도 큰 상처를 입고 직장에서의 사소한 평가에도 자아가 흔들리는 현실. 이 틈을 타 가해자들은 통제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상대의 심리를 장악하려 합니다. 직장 내 가스라이팅은 특히 문제입니다. 팀장의 말 한마디, 평가 한 줄, 회의에서의 태도 하나가 개인의 커리어와 자존감을 좌우합니다. 이건 네가 문제야.
너는 항상 그래. 그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라는 말들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검열하고 위축된 행동만 하게 되죠. 이는 창의성의 상실, 조직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손해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환자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예민해서 그렇다며 무시하거나 환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 역시 권위에 기대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에서는 환자의 말 자체를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치료가 아니라 통제가 되어버리는 상황도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감정을 억누르고 비난 위주의 피드백을 주는 경우 학생은 점차 감정 표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대화는 학생의 사고 능력을 저해하고 결국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녀의 선택을 부정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와 같은 말은 자녀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해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혼란, 불안, 자존감 상실, 대인 기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믿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내 감정과 기억, 판단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말고 내 경험을 신뢰하세요. 둘째,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동료, 전문가와의 대화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사회적 교육과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정서적 폭력과 가스라이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필수화하고 법률적으로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도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해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정직함과 존중, 공감이 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조작은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 건강한 갈등과 소통이 존재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